2단원 사회문화 분야의 글 읽기 바로 시작할게요. 저출산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할 수 있는 이유에서 저출산 문제라는 거는 사회 문제예요. 시각이 다양하다. 바로 답 밑줄 관점에 따라 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려면 다양한 관점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 독서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사회문화적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책을 읽어야 하나? 여러 가지 책을 읽어야 한다. 끝! 밑에 글이 2개 나올 건데요. 첫 번째, 독일 기본법에 담긴 사회적 요구와 신념을 이해하고 우리 헌법을 발전적으로 수용하기. 독일 기본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 내용을 배울 건가 봐요. 우리 헌법을 발전적으로 수용해 본다. 이거를 바탕으로 우리 헌법 만들었나? 생각해 보고 우산의 수용효 과정을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고려하여 비판적으로 이해합시다. 자, 이게 우산인데요. 비 막을 때 쓰는 겁니다. 자, 어때요? 엄청 편리할 것 같죠? 한번 써볼래요? 아, 그럴까? 우수수수수 다 쓴 게 아니라 처음에 우리 우산은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제한되어 있었고 우산이라는 거 쓰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분위기도 있었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지금의 우산 문화가 생긴 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거래요. 190페이지 사회문화의 글 읽기의 필요성 이러한 글들은 좀 읽어줘야 합니다. 왜냐고요? 사회문화 분야의 글 읽기의 의의 인간의 삶을 더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게 해준다. 다양한 사회 현상을 정확히 통찰, 꿰뚫어 볼 수 있게 해준다. 타 문화를 편견 없이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 아, 저 문화에선 저런 게 당연한 거였구나. 이런 것들. 사회문화 분야의 글 읽기의 필요성, 사회문화적인 특성, 시간이나 지역에 따라 세상은 다양하니까요. 오늘날은 훨씬 복잡하고 다양하니까요. 한쪽으로 치우쳐서 에헴, 나 때는 말이야. 내 생각에는 이것만 고집하면 안 된다고. 여러 가지 분야의 글을 읽어야 개인 사회문화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회문화 분야의 글의 특징, 사회,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모든 형태의 인간 집단을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 사회 분야 글에 제재되어 있고 사회 분야를 다룬 글의 영역으로는 정치, 경제, 사회, 심리, 인류학, 지리학, 여성학, 언론학 이런 애들을 사회 분야라고 한다. 문화, 당대의 사회가 만들어낸 물질적, 정신적인 산물을 문화라고 이야기한대요. 문화에 대해 다뤄놓은 글은 문화 일반, 문화사, 문화 인류학, 대중문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글들 중에서 난 이 영역의 글 너무 재밌는데 뭐 그런 거 있어요? 심리학. 아, 심리학 그래요. 알겠습니다. 세 번째, 사회문화 분야의 글 읽기의 방법. 그러면 글의 화제에 따라 읽는 방법이 다르다는 얘기네요. 그래도 가장 기본적으로는 중심 화제를 파악하고 어떻게 설명하고 필자를 어떻게 드러내는지 표현 방식을 확인하고 혹은 내용 전개 방식을 파악하고 관점이 타당하고 수용 가능한지 비판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하나의 사람의 글만 읽으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의 글을 주제 통합적으로 읽어야 타당하게 이해하고 주체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91페이지 넘어갈게요. 글의 종류 2개고요. 나라에 붙이는 연애편지. 연애편지 써보거나 받아보거나 그런 적 있어요? 요즘에는 그런 문화가 아니지. 그냥 톡하거나 전화하거나 그런 상황이겠죠. 이 글은 독일 기본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그럼 요거 설명하겠죠. 헌법이 지니는 가치와 헌법 수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논설문이다. 주장하는 글이래요. 독일 기본법의 힘으로 동독과의 통일이 이루어졌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이 법이 있어서 통일할 수 있었지 독일이. 현재 기본법이 약해지고 있으니 이것을 지켜야 한다라는 의지를 다루고 있다. 논설문, 설명을 한 다음에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설득. 서독이 독일 기본법을 만들고
동독과 통일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으며 기본법의 힘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켜나가야 한다. 이게 이 글쓴이의 주장이겠네요. 제재는 독일 기본법이고 독일 기본법의 제정 과정과 헌법 수요의 중요성 툭 잘라서 앞부분은 설명하고 뒷부분은 주장하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서독이 독일 기본법을 만들고 이후 동독이 서독의 기본법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을 설명한 후 약화되고 있는 기본법을 수호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특징, 독일 기본법이 제정되는 과정을 통시적으로 설명한다. 통시적, 무어라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제목부터가 비유적이지 않은가? 구성, 논설문이니까 서론, 본론, 결론 나눌 거예요. 헌법은 국민이 국가에 쓰는 연애 편지와 같다라고 밝히고 본론에서는 기본법의 제정 과정과 헌법의 강력한 힘을 통해 이루어낸 독일 통일을 설명한 후 독일 기본법이 있어서 통일이 가능했습니다. 결론에서는 독일 헌법의 위상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것들은 위에 나온 거니까 똑같은 이야기. 오른쪽 위로 올라가서 우산 얘기 잠깐 볼게요. 우산, 근대와 전근대가 만납니다. 근대, 그 이전의 근대가 만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시기에 우산이 들어왔나 보네요, 우리나라에. 우산이라는 서양 근대 문물이 우리 고유의 풍습과 혼합되며 대중문화로 자리 잡는 과정을 보여주는 설명문, 대중문화로 자리 잡는 과정. 서양식 우산이 사회문화적 인식 차이로 인해 도입 초기에는 널리 사용되지 못했고 어느 정도냐면 이 우산 쓰고 다니는 외국 선교사들 막 두드려 패고 그랬어요. 재수없다고. 왜 재수없는지는 또 생각이 있겠지. 우여곡절 겪으며 우리 문화로 자리 잡게 되는 과정을 설명해 줍니다. 설명문이고요. 설명적이고 통시적이고 야호! 시험 문제일 수 있겠지. 예하고 같이 주면 내용 전개상 공통점 뭐예요? 하면 통시적 둘 다 통시적이다. 예전에는 우산이 전 계층에 걸쳐서 사용되지 않았고 서양식 우산이 전래된 후 점차 대중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점을 통시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설명해 준다. 제재는 당연히 우산이고요. 주제는 우산이라는 서양 문물이 우리 문화화되는 과정. 사회문화적 인식의 차이로 인해 우산의 사용 및 확산에 어려움이 있다가 우산이 우리 문화화되어 대중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징 별표, 구체적인 근거와 일화, 우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우산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식 변화를 통시적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보여줍니다. 구성, 설명문이라고 했으니까요. 머릿말, 본문, 맺은말. 머릿말 부분에선 우산 사용을 통시적으로 살펴보고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 우산이 언제 있었냐면 그때는 누가 썼냐면 본론 부분에선 서양식 우산이 도입된 후 여러 가지 현상을 소개하고 맺은말에선 우산이란 이 말 중요해요. 우리의 풍습과 서양의 문물이 혼합되어 대중문화화된 것이다. 무조건 받아들인 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192페이지 나라에 붙이는 연애 편지라고 해서 확인하도록 할게요. 배경 지식이 필요해서요. 왼쪽 잠깐만 볼게요. 독일 통일 전에 서독의 기본법이 만들어진 과정, 어떤 순서를 거쳐서 만들어졌는지, 도대체 헌법이라는 건 그 나라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독일 통일 전 서독에서 요구하는 바가 헌법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었는지 라고. 독일 기본법 탄생, 엄청 길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서방연합군은 소련과 합의 아래 독일에서 단일정부의 구성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점령 지역에서 국가를 출범하기 위해 준비 작업을 걸쳤습니다.
제헌의회를 구성하고 헌법을 만들 의회를 구성하고 헌법 작업에 대한 전권을 위임했다. 요 조직을 만들어주고 니들이 헌법 만들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한번 해봐라. 제헌의회는 48년 9월 1일 본에서 첫 모임을 가지고 평의회는 나치 시대에 저항운동을 했던 기민당 출신 아데나워를 의장으로 선출. 그 내용에는 이 나치 시대의 잔재를 없애기 위한 내용들이 들어가겠지. 3인당은 통일이 안 된 상황에서 과도기적 헌법을 주장했지만 기민당은 기본법으로 하되 기본법 전문과 146조에서 통일에 대한 조항을 삽입하도록 했다. 일단 우리끼리 만들어 놓고 헌법에 통일에 관련된 조항을 넣자 합의를 본 거겠지. 기민당의 안이 수용되어 기본법으로 채택되었다. 교착 상태에 빠진 경우도 있었지만 9개월 준비 과정을 거쳐 기본법이 되었고 서방 연합군 점령 지역에서 독일 연방공화국이 탄생하게 되었다. 라고 해서 복잡한 이야기고 솔직히 남의 나라 역사라서 크게 관심은 없어요. 하지만 배워둘 만은 한 거지. 자, 나라에 붙이는 연애편지, 이것 제목만 보고서는 내용을 짐작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부제, 헌법은 왜 필요하고 어떻게 만들어질까? 예를 보면 이 글의 내용이 헌법에 관련된 것, 헌법의 필요성, 기능, 헌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겠구나는 짐작하는 거지. 논설문이니까 서론, 본론, 결론. 서론. 헌법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바꿀 수 없는 조항이 있다. 예를 들어 인간의 존엄에 관한 규정을 담은 기본법 제1조와 국가체제의 기본 원칙을 규정한 20조가 그것이다. 1조와 20조는 건들면 안 돼. 특히 20조에는 독일 연방공화국은 민주적 사회적 법치 국가다.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쓰여져 있고 이렇게 이야기한 20조는 건들 수 없어. 손댈 수 없는 거지. 이 조항들은 헌법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듯 결코 흔들리거나 수정되어서는 안 되고 영원히 지속되어야 한다. 헌법에 쓰여져 있는 건 바꿀 수 없다. 흔들리거나 수정돼서 안 된다. 영원히 지속되어야 한다. 연인들끼리 굳게 약속하는 사랑에 대한 맹세보다 훨씬 더 영원하다. 연인들의 사랑에 관한 맹세란 길어야 몇 달 혹은 몇 년이 고작이기 때문이다. 슬프다. 이렇게. 얼마나 의리를 잘 지키면서 사는가의 문제인 거지. 좁아 죽고 못 사는 거는 이 아저씨도 생각해요. 몇 년이 고작이래요. 헌법 조항은 지속성이 있고 불변성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네요. 헌법은 국민이 국가에 쓰는 연애 편지다. 밑줄 비유법 쓰여 있다. 국민이 국가에 쓰는 연애 편지. 국민은 이 편지에서 자신이 나라에 무엇을 바라고 국민이 원하는 것, 자신과 정부가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하고 싶고 개인과 정부의 의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적는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첫 문장에 나오듯 이 연애편지 헌법의 첫 문장도 문자 메시지처럼 매우 짧게 압축되어 있다. 인간의 존엄은 침범할 수 없다. 독일 헌법은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래요. 독일 헌법에 제일 처음 나오는 이 내용은 가장 중요한 문장이기 때문에 기본권이라고 부릅니다. 기본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야? 침해할 수 없습니다. 수정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 지속되어야 하는 가치다. 기본권 지키지 않으면 독일이 아니다. 이거겠죠. 종종 헌법에 적힌 문장들은 시처럼 아름답고 함축적이며 문학적이다. 헌법에 나와 있는 문장은 아름답고 함축적이고 문학적이다. 그래서 헌법을 가리켜 모든 국민을 위한 문집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문학 모음집 역시 비유법 쓰여져 있는 거죠.
헌법은 국민이 국가에 쓰인 연애 편지로 시처럼 매우 아름답고 함축적인 문장이 표현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 독일 헌법에 나타나 있는 인간의 존엄은 침범할 수 없다라는 기본권이 언급된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독일 기본법은 그렇게 시적이지 않다. 왜냐? 기본법이 탄생할 당시의 시대 상황, 어떻게? 전쟁 직후라서 혼란했었지. 미사여고, 아름다운 말로 치장할 만큼 여유가 없고 힘들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기본법이 제정될 당시 독일인 가운데에서는 이것에 환호하며 우쭐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불과 몇 년밖에 지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독일인은 지난 시절 자신들이 얼마나 추악한 범죄자를, 히틀러겠지, 지도자로 추정했는지, 히틀러와 나치가 얼마나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렇게 악랄한 짓을 하는 인간을 지지했단 말인가? 아, 부끄러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의 과거를 반성하기에도 바빴기 때문에 딱히 기본법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본법은 인간을 경멸하고 탄압했던 시절, 히틀러 시절을 되돌아보고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백만의 인간을 학살했던 그 시절을 반성합니다. 유대인, 이 기본법의 내용이겠지. 이러한 점에서 독일의 기본법은, 요 문장 중요하네요. 독일의 기본법은 자신의 잘못을 뒤집어보는 일기와 같습니다. 지난날에 대한 반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기본법은 반성을 통해 모든 인간에게 똑같은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기본법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줍니다. 너네 반성해야 돼. 너네 모든 인간은 똑같은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해. 부끄러운 거는 알겠어? 이렇겠죠. 헌법의 지속성과 불속성, 불변성, 헌법은 영원히 이어지고 변하지 않는 겁니다. 연인들의 맹세는 몇 날 못 가는 건데, 헌법은 지속적이고 불변하지만 연인들의 맹세는 가변적이고 유한합니다. 밑에 사이에다 쓸까요? 대조. 헌법을 연애 편지에, 이 말이 더 중요하죠, 비유했습니다. 왜?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라고 쓰여져 있기 때문에 연애 편지라고 볼 수가 있다. 일반적인 헌법과 독일 기본법의 문장, 일반적인 헌법과 독일 기본법의 문장을 비교해서 일기에 가까운 독일 기본법의 특징을 나타냅니다. 독일 기본법은 아름답고 함축적인 일반적 헌법과 달리 꾸미는 말 없이 잘못을 반성하는 일기에 가깝습니다. 독일 기본법의 제정 배경에는 당시 너무 힘들었고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깨달았고 반성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봐요. 반성. 독일 사람들은 엄청 반성하거든. 근데 외놈들은 절대 반성하고 있지 않지. 같은 하늘 아래서 살면 안 돼. 물론 일본인들 전체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인간은 성, 혈통, 인종, 언어, 출생지, 신앙, 그리고 종교적, 신념 때문에, 이 말이 포인트죠.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묶어서 어떤 이유라도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 왜 들어갔을까? 저거 유대인종이다, 유대인족이다, 우리와 종교가 다르다 라는 이유로 걔네들 학살했었으니까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 기본법 3조에 명시된 내용이다. 모든 기본법은 모든 재판부에 이러한 원칙을 제대로 지키는지 감시할 의무를 맡겼다. 가장 큰 임무를 맡긴 곳이 바로 헌법재판소다. 재판부에서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이러한 원칙들,
이러한 원칙들 얘네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재판부 중에서의 제일 큰 데가 누구? 헌법재판소. 그 이외의 기본법은 독일이 다시는 잘못된 길로 빠져들지 않도록, 즉 독재자가 국가의 권력을 잡는 일이 없도록 여러 규정을 제정했다. 그만큼 엄청 반성하고 있어요. 이거지.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독일인들이 이러한 생각을 자발적으로 하지는 못했다. 자발적으로 하지는 못했다. 왜? 당시 그 순간에 먹고 살기 너무 힘들었으니까. 온 나라가 연합군의 폭격으로 파괴되고 많은 도시가 잿더미로 바뀌고 전 국민의 굶주림과 궁핍으로 고통받던 시절, 어떻게 그런데 생각이 미칠 수 있었겠는가? 당연히 미칠 수 없었겠지. 서리법. 대부분의 사람들이 독일이라는 국가를 어떻게 새로 조직하느냐 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적 배고픈데 어떻게 밥 먹지? 에 관심이 더 컸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에 현실적인 굶주림이 절박해서 차별을 한 해 만에 이런 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해. 하지만 미국, 영국, 프랑스 같은 전순국의 입장은 달랐다. 이렇게 툭 끊어놓고 독일 국민들과 전쟁에서 이야기한 전승국들은 생각이 서로 달랐어. 대조. 독일이 다시는 예전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국가의 기틀을 짜는데 최우선 과제를 두었다. 그래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중시하는 새로운 헌법을 스스로 만들게 했다. 이렇게 해서 기본법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순국, 미국, 영국, 프랑스가 서독의 정치가에게 맡긴 일종의 숙제와 같은 것이 되겠다. 숙제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다른 걸 보고 참조하기는 쉽지. 독일의 기본법은 그렇게 만들어졌다. 그러면 독일의 기본법은 뭐를 참조했을까라고 궁금해 해야 되겠네? 과거 독일에는 기본법을 참조할 만한 민주적 헌법이 두 개 있었다. 첫 번째, 1차 세계대전 직후의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 1849년 독일의 혁명적 민주주의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제국 헌법. 나치에 의해 탄압을 받았던 수많은 정치가 중에는 전쟁 동안 이 나라를 어떻게 새로 만들까 숙고했던 사람들도 있었다. 히틀러와 나치 제국의 탄압에서의 살아남은 그들은 전쟁이 끝나자 새로운 헌법을 구상하여 헌법 제정에 참여를 했고, 참여하면서 요거 두 개를 참조했습니다. 괜찮나요? 그러면 왼쪽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이랑 1849년 독일 제국 헌법, 이 내용을 대충은 알아야 되겠지.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은요, 어디가 있냐? 사회민주주의에 입각한 기본적 인권을 규정했다. 그 다음 독일 민주주의자들이 만들었다. 왕과 제후 군대에 격렬하게 투쟁하는 사람들이 만들었다. 그러니까 내용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민주주의 들어가겠지. 왕과 제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전제 정치 확대해서 독재 정치에 반대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야 되겠지. 이들은 누구는 히틀러와 나치가 득식을 할 때 탄압받으면서 숨어 있으면서 헌법 만들려고 생각한 사람들은 1948년 9월 1일 본에서 만났다. 전쟁에서의 황폐해진 독일에는 큰 회의장이 없어서 그들은 박물관 포유류 전시실에서 만났지. 헌법을 이렇게 괴상한 장소에서의 만든 나라는 독일 말고 없을 것이다. 분위기는 숙연했다. 좋은 뜻을 가지고 모이긴 했지만 뭔가 개운치 않았다. 진짜 잘 만들 수 있을까?
헌법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전부 다 포함해야 되는데 기본권, 행정, 정부에 관한 규정, 입법부, 사법부에 대한 규정을 전부 다 포함해서 나라를 통으로 만드는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걸 총괄하는 좋은 헌법을 만들 수 있을까? 불가능했지. 왜냐? 동서로 나눠져 있었으니까. 이렇게 독일 전체를 포함하는 헌법을 만들려면 동독, 서독 둘이 같이 모여야 되는데 할 수 없이 독일의 동쪽 부분은 제외하고 서쪽 부분, 서독내에 한정된 헌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동서로 나눠져 있어서 서독에만 한정된 헌법을 제정했고 독일을 점령하고 있던 소련인들은 다른 체제의 헌법을 구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자리에 모일 수가 없었지. 동물 박쥐들이 늘어서 있는 본의 한 박물관에서에 모인 서독 정치인들은 서독에만 한정된 헌법을 만듦으로써 쟤네랑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헌법을 만들면 쟤네도 지들 나름대로 헌법 만들겠지? 헌법이 두 개야? 나라가 두 개네? 그러면 영원히 통일 안 될 수도 있어 라고 걱정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독일 기본법의 제정 과정에 2차 대전 패배로 자발적으로 기본법 제정할 생각을 못했는데 전순국들이 만들어라 라고 시켰고 독일의 정치가들이 새로운 헌법 제정에 참여를 했다. 3조를 비롯한 여러 가지 규정을 만든 이유는 독재자가 다시는 권력을 잡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새로 생길 독일이란 나라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중요시하는 나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려고. 하지만 그게 쉽지는 않았죠. 생으로 만들어라 라고 해서 정말 생으로 만든 게 아니라 두 개,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과 제국 헌법을 참조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 같은 경우에는 사회민주주의자들이 만든 거고 제국 헌법은 왕이라든지 귀족 니들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었던 거죠. 96페이지 분단된 한쪽 지역만 상대로 사랑 고백하는 일은 누구나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신중하게 작업을 했지. 한쪽 지역 누구? 서쪽, 서독. 헌법을 만들기 위해 모인 대표들을 국민대표자 회의가 아니라 의회대표자 회의라고 불렀고 헌법을 헌법이라고 하지 않고 기본법이라고 불렀습니다. 기본법으로 분리가 되었을 때 헌법이면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법인 거니까 국민투표를 해서 통과시켜야 되는데 의회 대표자 회의였으니까 어떻게 국민투표가 아니라 서독 주의회의 가결만 받은 것이다. 정말 잘 만들고 싶었지만 반쪽짜리 기본법밖에 안 됐습니다. 기본법 만드는데 참여했던 사람들도 서독을 정식 국가로 보지 않았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시로 만든 국가였고 기본법 역시 통일되는 날까지 잠정적으로 제정된 헌법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기본법 전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픽스돼서 딱 하나, 한 세트 완결된 거 아니야. 독일 국민이 새로운 국가체제를 만드는 것은 과도기적 성격을 갖고 있고 기본법은 제정작업에 참여하지 못했던 동독 주민들에게도 적용이 된다라고요. 됐나요? 지금은 우리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야. 너네들한테도 적용이 되는 거지. 너네 당장 땅에 금고 나와 있어서 이거에 적용을 못 받는 것 같지만 통일이 되고 나면 요 이야기 너네들한테도 먹힐 이야기인 거야. 너네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만들었어. 이거죠. 기본법의 임시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은 하나의 꿈을 가지고 있었다. 정확하게 말하면 자석 이론이라는 꿈이었었다. 자석 이론. 정치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훌륭한 국가를 건설하면
동독이 자연스럽게 서독에 끌려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흡수통일이란 얘기죠. 흡수통일. 흡수통일. 여기서 자석의 핵은 기본법이 되어야 했다. 국가행정을 규정하는 법률보다 많은 것을 제공하고 가온이나 더 많은 것을 제공하고 훨씬 정교했다. 이러한 꿈이 실현되었다. 이 꿈 독일의 통일. 기본법을 제정할 당시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지만 서독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훌륭한 헌법을 가지고 있고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20-30년이 걸렸고 진짜 힘을 발휘하기, 통일이 될 때까지 몇십 년, 40년 만에 통일이 되었다. 기본법을 만든 선조들의 꿈이 실현되었다. 동독이 자석에 이끌리듯 서독의 기본법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한 나라의 헌법이 얼마나 힘을 가질 수 있는지 이처럼 잘 보여주는 예가 있을까? 50년 전 기본법이 과도기적 의미로 제정되어졌다고 쓰여진 전문회의 바로 그 자리에 이제 문구가 대체되었대요. 아까 위에 네모쳐놨던 문구가 이렇게 바뀌었대. 독일인은 자유로운 민족 자결 원칙에 따라 독일의 통일과 자유를 달성했다. 이로써 기본법은 와 너무 멋지지 않아? 독일 전체를 위한 법이 되었다. 통일이 되어서. 그러나 기본법은 모든 것의 원칙이 되는 성격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다. 이게 이 글을 쓴 글쓴이의 문제의식이죠. 국민의 기본권을 포괄적으로 보장하던 기본법이 오히려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대요. 자, 무슨 말인가? 지난 몇 년 사이 제정된 기본법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2차례 제한이 되었다. 글쓴이가 생각하는 문제 상황, 문제의식. 한 번은 난민의 망명권에 대한 제한이었고 다른 한 번은 사유주택이라도 범죄 행위에 이용된 곳은 도청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다. 그 전까지는 불가침의 영역으로 간주되던 주택에 관한 기본권이 제한된 것이다. 이거 내 땅이야, 내 집이야. 그러면 그것만큼은 완전히 보장해줬는데 그걸 보장을 해주지 않는데. 이렇게 변경된 기본권은 더 이상 문자 메시지처럼 짧지가 않다. 개정된 망명권에 대한 규정은 과거에 비해 40배나 길어졌다. 길어지면은 뭐해? 과거의 기본권을 침해하는데. 짧은 규정이 더 포괄적이고 강력하다라는 사실을 떠올리면 40배나 길어졌다. 기본권이 줄어들고 있다. 이 뜻이야. 기본권이 줄어들고 있다. 기본권이 침해받고 있다. 기본권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 규정이 길다라는 건 제한하는 예외가 자꾸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무조건 안 돼. 무조건 이거 지켜야 돼. 아, 요거는 예외, 이거는 예외, 요거 예외, 요거 예외. 그러면 어떻게 해? 색깔 칠해진 만큼 기본권이 안 보장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헌법은 계속해서 그 힘을 잃어나가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헌법이 이런 식으로 약해지는 걸 볼 수만은 없다. 기본권과 좋은 헌법이란 건강과 같다. 한 번 읽고 나면 되찾기 힘들다. 읽고 난 이후에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너네 지금 한 번 잃으면 다시 되찾을 수 없이 옛날 생각만 하게 되는 건강처럼 기본권, 좋은 헌법, 너네 손대면 안 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지키려고 노력해야지. 역시 헌법을 연애 편지, 기본권 좋은 헌법을 건강에 또 뭐 하고 있어요? 비유하고 있다라는 부분 확인해 볼게요.
반쪽짜리 기본법이라는 건 서독은 포함하지만 동독은 포함하지 못했었던 상황인 거죠. 왜? 당시 얘네들도 분단 국가였었기 때문에. 자석 이론, 한 나라에서 좋은 거 잘 만들어 놓으면 끌어올 것이다. 그 자석의 핵심에는 뭐가 있다? 독일의 기본법이 있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글쓴이가 생각하는 부정적인 현상이고요. 왜 부정적이다? 기본권의 원칙이 되는 것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권의 길이와 권리 간의 관계, 내용상 시험 문제. 짧아, 포괄적이고 강력해. 그게 바람직하지. 길어, 예외 규정이 많다는 얘기네.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예외 두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네요. 됐을까? 독일 기본법이 만들어진 과정을 이해해 봅시다. 그리고 이 이해하는 거를 둘째 떠나서 이 글은 맞아. 통시적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었지 라고 확인. 독일 기본법이 제정될 당시에 기본을 여력이 없었죠. 그래서 전순국의 요구에 의해 만들어야 됐고, 독일 기본법 만든 사람들은 히틀러 나치 제국의 탄압에서 생존한 정치가들. 독일 기본법이 참조한 헌법은 2개 있었죠.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 그 다음 제국 헌법. 독일 기본법이 갖는 한계, 동서독 나눠져 있었다. 둘 다를 포함할 수가 없었다. 임시적이었었다. 필자의 의견을 중심으로 다음 활동을 해볼게요.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독일 기본법을 만든 사람들의 꿈을 자석 이론과 관련 지어 봅시다. 통일 전에 독일 주민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동독이 서독의 흡수 통일됨에 따라 자연스러운 통일과 자유를 달성했고, 이제 독일 전체를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괜찮나요? 자연스럽게 이끌어졌습니다. 이 아저씨는 기본권에 관한 규정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에요. 왜? 규정이 길어진다라는 것은 기본권이 제한되고 약해지고 있다. 예외 규정이 늘어나는 것이다. 제한되고 약해지고 있다. 예외가 늘어난다. 포괄적이지 않다. 그래서 강력하지 않다. 이런 거겠네요. 199페이지. 어디가 있냐? 199페이지. 나라에 붙이는 연애 편지와 비교해서 아래 활동을 해봅시다. 문유석, 우리나라 뭐지? 고아란가? 걔가 나왔던 드라마 있는데 미스 한무라비. 그거 원작 쓴 아저씨가 판사인데 이 아저씨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개인주의자 선언이라는 책이 훨씬 더 나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해. 그렇다고요. 논설문이래요. 비유를 해서 헌법이라는 계약서의 갑은 국민이다. 갑을 관계할 때 헌법을 계약서에 역시 비유해서 비유 동그라미 헌법에 명기된 국민의 권리의 의의를 밝히고 있다. 헌법이라는 계약서의 갑은 국민, 이렇게 써놓을게요. 정의, 역사, 진실, 섭리 등 크고 작은 아름다운 말일수록 100만 가지 다른 뜻으로 쓰이기 마련이다. 너에게 있어서 정의는 뭐니? 어쩌고요? 그럼 너는 정의를 뭐라고 생각하니? 저쩌고요? 다 말이 다를 수 있다. 사람들의 가치관은 다양하고 쉽게 변하지 않는다. 미국, 유럽 어디든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의 의견은 분열되어 있다. 애초에 다른 존재끼리 같은 집에 살기 위해 최소한의 타협으로 살아가는 게 사회다. 애초에 다른 존재가 함께 살기 위해 최소한 타협한 게 사회다.
그래서 서로의 존재 자체를 싸움의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니라 약속 위반을 따지는 게 낫다. 약속이 헌법이다. 따라서 헌법은 지켜져야 한다. 왜? 약속이니까. 그동안 사람들은 헌법에 큰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가 있었다. 법이란 그게 뭐든 따라야 하는 규칙처럼 사람들은 보통 생각해. 법, 규율하고 갑갑한 거야. 헌법을 친 다음에 읽어봐라. 앞부분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한참 나열한 이후에도 헌법에 열거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어머,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이라면 규율, 구속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실제로는 자유와 권리, 네가 뭘 할 수 있어요. 해도 괜찮습니다에 대해 얘기해 준대. 하지 마라 얘기할 것 같았는데. 뒷부분에는 국민이 시키는 일을 맡아서 해야 할 이들을 어떻게 고용하고 계약기간 몇 년, 이 의무가 뭐고 근무 성적이 불량할 때 어떻게 징계하는지 시시콜콜 적혀 있다. 재판에서 이기는 당사자는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거나 다짜고짜 우는 사람이 아니다. 빼도 박도 못할 계약서 조항을 들이미는 사람이 가장 강하다. 빼도 박도 못할 계약서의 조항, 법적 권리의 근거. 비유적 표현에서 이 부분은 중요할 거예요. 권리를 가진 자는 그걸 당당히 주장하게 되면 된다. 권리를 가진 자 누구? 국민은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면 된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할 필요도 없고 힘으로 윽박지를 필요도 없다.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서, 업주와 아르바이트 계약서, 대기업과 납품 계약서를 써본들은 바로 알 것이다.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네요. 헌법이라는 계약서의 값은 국민이다. 괜찮나요? 네. 200페이지 우리나라 헌법 총강의 일부입니다. 읽고 아래 활동을 해볼게요. 어쩌고 위 조항에서의 바꾸면 안 될 거는 뭐가 있을까요? 난 이렇게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딱히 바꿀 거는 없어요. 네.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는 바나 신념은 무엇이 있는지 수정 첨가해 봅시다. 독도를 지켜야 한다고 넣자. 통일 후 남북한 언어의 혼란을 방지하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뭐 여기 200페이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201페이지도 정리되어 있는 거니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조금만 또 쉬었다가 할게요.